예, 안녕하세요. 김 박사의 한우 이야기의 김성진입니다. 녹음이 잘 되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녹음 문제 때문에 좀 잘 못 들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좀 마이크 성능을 좀 개량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무슨 거죠? 송아지 인공포육을 하고 있죠. 기계를 정비하는 과정이라서 손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기계 정비 이후에 이제 로봇으로 인공포육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어미소가 해야 되는 일을 사람이 대신하는 거라 너무너무 힘든데 분유를 타고 하는 것도 한두 마리여야지 이거는 수십 마리를 맨날 해줘야 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이거 왜 하는 건가요, 김 박사님? 참 좋은 질문이기도 하고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어미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송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축주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일단은 어미소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그럼 아파서 포유를 못하는 경우가 이제 낳자마자 뭐 자궁탈이 질탈 뭐 그런 질병이 생겼을 때 송아지를 돌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초산일 경우 대부분이 초산일 경우가 이제 그 어미소 스스로 포육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발로 차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스스로 그래서 이제 그 새끼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젖이 또 유전적으로 좀 빈약한 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대체로 이제 고능력인 소들이 대부분 그냥 그런 경우가 많은데 유전적인 방향, 개량의 방향이 비유 능력에 있지 않고 산육 능력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육을 목적으로 개량한 소들의 특징이 비유량이 적기 때문에 송아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양적인 보충을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해주긴 어렵고 아예 그냥 사람이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송아지한테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나요? 송아지도 크죠, 그런 문제가요. 그 이유는 송아지가 이제 다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난산이 걸렸을 때 그 오랜 시간 산도에서 머무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은 낳자마자 스스로 이제 어떤 포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인공포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초유부터 강제로 사람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좋은 송아지만 태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생지 체중을 제가 분포를 보게 되면은 보통 한 25kg에서 28kg 사이가 가장 많고요. 30kg 이상도 태어나긴 하는데 너무 큰 소가 태어났을 때도 난산에 걸릴 확률이 높고 너무 작은 소가 태어나고 스스로 이제 어미소의 젖을 포유할 능력이 안 되는 송아지들이 많습니다. 평균치 이하의 체중을 태어났을 때 그 약한 개체들이기 때문에 포육 능력이 적어서 어미소한테 스스로 포육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람이 꼭 도와줘야 될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키아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송아지는 34kg에 태어난 송아지고요. 그만큼 이제 그 큰 송아지 중에 속하죠. 근데 이제 이런 송아지들이 보통 우리 어미소한테 맡기면 뭐 4리터에서 뭐 3리터 정도의 젖으로 저영양 상태로 성장하고 잘 못 먹어서 이물질 많이 먹어서 질병이 발생해서 폐사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인공포육을 하게 되면은 일정량의 영양 수준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이 체중에 맞는 얘가 갖고 있는 체중에 맞는 이 분유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설사가 와가지고 이제 3일 동안 전해질과 항생제 치료를 병행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쉽게 가능했던 이유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람과 이 송아지와의 관계가 이제 잘 성립이 돼갖고 약을 주어도 손쉽게 어렵지 않게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어서 치료가 손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의 영양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설사 치료의 어떤 그러니까 설사의 강도도 달라지고 설사 치료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너무 저영양 상태로 있는 송아지들은 이런 먹이는 요법 가지고는 설사 치료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이제 수액요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건강한 송아지들은 잘 먹었던 건강한 송아지들은 이런 요법을 하지 않고 전해질 요법만으로도 충분히 탈수를 막고 빠른 시일 내에 치료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설사가 발생한 지 5일차인데요.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농후 사료를 조금 먹은 흔적도 있고요. 태어나자마자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송아지 전용 농후 사료와 물을 이제 먹을 수 있게 항상 비치해 둡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하절기에는 상하지 않게 수시로 이제 그 사료들을 바꿔줍니다. 근데 인공포육을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문제가 이런 사료들을 줄 때 매우 불편하다는 얘기죠. 원할 때 언제든지 와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인공포육을 하면 어미가 해야 하는 역할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미보다 어떤 사냥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어떤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포육한 결과로는 일당능 체량으로 그거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데요. 어미소한테 정상적으로 하루도 설사를 하지 않고 큰 송아지들의 일당능 체량이 젖이 아주 충분했을 때죠. 3산, 2산 이상 된 소들이 예인데 하루 700g 정도 크게 되죠. 근데 이제 그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전체 우군에서 100두라고 치면은 그런 우군이 과연 몇 프로가 될까가 좀 고민이 돼요, 사실은. 그런 우군 자체가 30%에서 10% 정도라면은 그것에 해당되는 하위 개체들, 어미소를 말씀드리는 거죠. 젖이 나오는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소들을 본다 그러면은 송아지 전체 100마리 중에서 30%는 잘 크고 30%는 그냥 그저 그렇고 30%는 잘 안 크는 소들, 좀 막말로 찐따 소들이 되는 거죠. 어미소한테 맡겨서 우리가 포육을 하는 거는 가장 큰 단점이 송아지의 육성률 그리고 송아지의 생존율에 인간이 개입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특히 폐사율에 있어서는 어미소한테 맡겼을 때 인간이 조절하지 못하여서 발생하는 폐사율이 심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인간이 좀 조절을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게 인공포육이라 생각하고, 또 하나는 육성률인데 육성률 자체가 생존에만 목적을 둔다 그러면 큰 의미는 없겠지만 결국은 빠른 시간 내에 송아지를 성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목적으로 하는 비육으로 판매하는 게 경제성의 원리인데, 어찌됐든 송아지의 육성률이 고르게 분포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일당등 체량을 평균치로 500g을 만들었다면 인공포육으로, 그러면 어미소한테 맡겼을 때는 700g 나온 놈도 있고 1kg 나온 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당등 체량이. 그런데 하위 개체는 폐사하는 놈부터 시작해서 200g, 300g 거의 크지 않는 놈, 이런 놈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놈들의 퍼센테이지가 그 농장에 얼마만큼 있냐가 생산성을 가늠하는 그 지표가 될 텐데요. 그런데 이제 어미소한테 맡겼을 때는 이런 부분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인공포육은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절적인 요인도 극복하고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미소를 기름에 있어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번식 효율이 우리가 번식우를 키우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생산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번식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번식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2달 또는 3달 만에 조기 이유를 해라, 이런 교육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낳자마자 어미소하고 송아지가 분리됐을 때 분리 효과가 번식 효율로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농장의 경우에는 어미소가 출산 이후 20일 만에 발정이 오고 40일 만에 수정이 들어가고, 이때 다수의 소들이 임신이 되죠. 근데 자궁 회복이 빨리 되지 않는 놈들이 있어서 60일 만에 대부분 수정이 되고요. 생식기관에 문제가 있는 놈들은 도태할 것인가 비육할 것인가를 선택해서 비육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즉 번식 효율이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인공포육 자체를 하면서 얻는 이득 중에 하나가 번식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한우 목장의 케이지의 사이즈가 4m 곱하기 8m 또는 5m 곱하기 10m인데요. 어미소 2마리, 송아지 2마리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미소가 3마리 됐을 때는 이미 초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면적의 기준을 떠나서 송아지의 폐사율이 높아진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사육 공간이 좁은 것도 있지만 개체 간의 어떤 경쟁, 투쟁 때문에 하위 개체는 반드시 이제 어미소로서의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송아지의 육성률 그리고 폐사율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미소의 사육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송아지를 어미소하고 조기에 분리해서 인공포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그 송아지가 이 이제 복숭아 젖꼭지를 이제 잘 빠는데요. 잘 보세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어미소 유두처럼 잘 나오고요. 송아지가 아주 좋아합니다. 이제 인공포육하는 이유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하나 질병을 얼마나 잘 치료할 수가 있냐인데요. 지금 이것처럼 이제 이 상태처럼 송아지가 사람을 잘 따른다는 거는 접근이 용이하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치료가 가능하죠. 지금 만약에 이제 지금은 이제 현재는 우유를 주고 있지만 설사 발생 시 전해질을 신속하게 줄 수도 있고 원하는 양만큼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해질을 한 번에 2리터, 하루에 4리터 정도를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서 주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절식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런 치료 방법, 그러니까 송아지가 이제 어미소 젖을 못 먹게 하고, 그리고 그 전해질을 자연스럽게 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설사 치료에 한 상당 부분의 어떤 그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만 완벽하게 하더라도 탈수로 죽는 개체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탈수 치료에 아주 용이하고 송아지가 어미소한테 두었을 때 어떤 그 치료 시 불리한 점을 이런 인공포육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좋은 장점이 있네요. 그럼요. 이렇게 어린 시기에 우유를 충분히 줘야 하는 어떤 뭐 이유가 있나요? 이게 비싸잖아요, 사실. 많이 비싸죠. 비싸다고 치면은 쉽게 얘기하면 큰 소의 한 달치 사료값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송아지가 농사를 먹기 전까지 생존을 목적으로 사육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시기에 이 몸에서 발생하는 그 여러 가지 세포들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기죠. 근데 이 세포들이 어떤 것으로 분화될지에 되는 거는 영양 수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근육세포, 골세포, 뼈를 이루는 세포, 그리고 지방세포 등등의 세포들이 다 활발하지만 특히 이제 에너지를 많이 주었을 많이 먹였을 경우에 이 지방세포가 활발하게 발생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근내 지방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송아지 시기에 잘 먹이면 동네 지방도하고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보통 이제 태아기, 그러니까 출생 전 2개월부터 육성기 8개월까지 가장 많이 지방세포가 발생하는데 그 지방세포가 발생하는 부위가 이 근육, 우리가 말하는 그 등심, 근육 내 지방세포가 가장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8개월 이후에 어떤 그 과다한 에너지는 이제 이 복강 또는 피하 지방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방세포를 늘리려면은 지금 이런 시기 때 그 에너지 조절을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잘 먹이지 못하더라도 못 먹이지는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이 시기 때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가 하루에 분유만 900g 이상 먹고 있고요. 그렇게 치면은 6리터 이상 먹는다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 리터의 기준은 항상 바뀝니다. 그러니까 분유의 농도에 따라서 리터는 바뀌니까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현재 900g의 분유를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적으로 이거를 유전적인 능력을 얼마나 끌어올릴 것인가는 그러면 이 축주가 이 송아지 또는 소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메타볼릭 임프린팅, 대사각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더 쉽게 얘기하면은 어렸을 때 잘 키워서 커서 이거를 얼마나 좋은 소로 만들 것이냐를 정하는 거죠. 달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가 이제 쉽게 표현한 말이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떡잎이 나오는 거를 얼마나 잘 나올 수 있게 해주냐가 송아지가 좋은 소로 자랄 수 있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미 여러 학계에서 연구가 된 결과가 있고요. 그거를 지금 저는 이제 응용해서 송아지 때부터 아주 고르게 영양 섭취를 해주고 아파도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해서 정상적인 성장 패턴을 유지할 수 있게만 해주는 것만 해도 환경적인 조건을 만족시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하는 이런 방법도 훌륭한 방법이겠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여러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의 지혜들이 더해진다면은, 우리 송아지 인공포육과 한우 산업이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농가들이 겪는 고충이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